네, 여기는 백궁석 옆에서 우리 허경영 신인님께서 고생하며 살아가던 홍제동의 산꼭대기에서 텐트 치고 살아가던 중 밤에 바람이 불어서 텐트가 날아가고 찾다가 낭떠러지에서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지며 그런 생각하면서 지금 우리 지지자님께서 이렇게 허경영 신인님 이렇게 텐트를 지금 치고 있는 지금 과정입니다. 허경영 신인님이 태어나서 고생하며 살아가던 중 홍제동 산꼭대기에서 텐트 치고 살아가던 중 밤에 바람이 불어 텐트가 날아가서 찾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지고 부목대로 묶은 다음 추운 겨울 물만 먹고 40일 동안 견디다가 주민이 실려와 가지고 와서 팔아서 학교 가라 하여 물건 팔러 나가서 장충동 이병철 회장을 만나 양아들이 되는 과정을 짤막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기는 백궁석 옆에 지금 우리 허경영 신인님께서 이렇게 어린 시절에 공부하던 텐트를 치고 있습니다. 텐트에서 지내던 시절 신인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루 호떡 2개 가지고 아침에 하나 먹고 저녁에 하나 먹어요. 2개 먹는 거야. 물은 산꼭대기 약수물이 있어. 그거 먹어요. 먹는데 그것도 쥐새끼가 다 넣어 먹자고 그래가지고 쥐가 와서 그걸 다시락 하면서 소리가 나서 일어나면 쥐가 와서 그걸 물고 가서 다 먹어 치워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때는 굶어요. 호떡 하나 사러 내려갈 수 없잖아요. 호떡 장사는 언제 있냐? 야간 고등학교가 12시나 11시 반에 끝나면 야간 고등학교 끝났을 때 골목에 호떡 장수가 있어요. 학교 앞에 그걸 2개를 사서 가져오는데 사람은 낮에는 없어요. 산꼭대기에서 쥐새끼가 먹어버리니까 나는 굶잖아요. 그게 한두 번 계속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공부하는데 지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그만한 독을 하나 사가지고 그 텐트 옆에 한쪽에 그냥 묻었어요. 그리고 위 베니다를 덮어놓고 위에 물 얹어놨어요. 그러니까 쥐새끼가 먹나? 못 먹어요. 그리고 낮에 볼펜 팔러 아르바이트를 하러 볼펜 팔러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호떡 사 먹을 돈 있어야 되잖아요. 볼펜 팔러 가는데 가방을 안에 넣어둬야 돼. 책가방을 그러면 쥐새끼가 동네 꼬마들이 책가방 가져가나 안 가져가지? 그렇게 머리를 썼지. 그런 열악한 과정에서 다리가 부러져서 40일을 굶었어요. 겨울인데 40일 굶으니 하늘이 노랗죠. 물만 먹고 40일을 딱 버티는데 산을 내려올 수가 없어요. 다리가 부러졌어요. 있으니까. 그냥 40일이 지나니까 이게 붙어. 그래가지고 다시 내가 가지고 있던 물건을 팔아서 고등학교 다시 가느라고 등록금 만드느라 장충동에 갔다가 집 앞에 가서 다리가 아파서 앉아 있었는데 앉아있던 집이 이병철 회장 집 대문이야. 그 회장 집 대문에 명패 있을까? 없어요. 옛날 부잣집들은 명패가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데 나는 그게 누구 집인지도 모르고 있었는데 대문이 열려 있었어요. 이병철 회장 집 대문은요, 대문 앞에는 못 가게 돼 있어요. 대문 앞에 길다란 언덕이 이렇게 차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그럼 여기는 앉을 수 있는데 대문 앞에는 못 가. 대문 앞은요 그냥 길이 돼서 걸터 앉을 데가 없어요. 이 회장집은 그러니까 이게 대문이면 이렇게 대가 여기 대문이 있어요. 그러죠? 여기 차가 이렇게 이해하죠?
이해 가죠? 이게 평지야. 그리고 이 회장집은 이게 축대입니다. 여기 나무가 있어요. 이렇게 알겠죠? 이게 대문이 있어요. 이해 가죠? 그래 이게 축대가 이렇게 이 담장이야. 이게 축대가 이렇게 높아요. 알겠죠? 여기도 축대가 이렇게 글이 올라가는 길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축대가 이렇으니까 걸터 앉아 있는 거예요. 여기 대문에 갑자기 쫙 열리는 거예요. 대문이 내 들어오는 라는 식으로 내 들어오십시오 하는 식으로 대문이 쫙 열려요. 이게 웬 떡이냐. 일어나서 뛰어 올라갔죠. 여기가 거리가 여기 거리가 약 20m 정도가 됩니다. 기어 다리를 짤뚝거리면서 다리 나온 지 얼마 안 됐지만 걷기가 좀 이상했어요. 그러진 것도 내가 기부스해가지고 내가 산에서 붙었어요. 그런데 쩔뚝쩔뚝 올라가니까 여기에 문을 연 기자는 벤츠, 당시 우리나라 벤츠가 한 대 있을 때야. 벤츠 차 옆에 가서 문을 열고 있어. 이렇게 내 반대로 보이겠죠. 집안의 마당 넓은 안에 차가 있는데 거기 운전수 뒤통수가 보여서 그래서 내가 뛰어갔겠죠. 어쨌든 주인을 만나야 하니까요. 벤츠든 뭐든 나는 관심이 없어요. 무조건 뛰어가서 물건을 팔아야 돼. 쓰레빠야 쓰레빠. 실내용 쓰레빠. 누가 나보고 팔아서 학교 가라고 홍제동 간에 공업하는 사람이 줘서 10컬레를 팔러 간 거야. 그 운전수가 등을 돌리고 있으니까 내가 오는 걸 알아? 모르죠. 모르니까 내가 구두 신은 사람이 아니잖아. 학생이니까 내가 살짝 가니까 내가 온 줄 몰라요. 그런데 나를 쳐다보고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병철 회장이. 이 회장은 뒷문을 열고 이렇게 보고 있어. 운전수는 이쪽을 보고 있는데 차 안에는 사모님이 당여사님이 고무신 갖다 신으라고 앉아가지고 실내화하고 고무신하고 바꿔 신고 있어요. 현관 앞에서 나왔으니까 무슨 슬리퍼를 신고 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한복을 입었으니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장이 타지도 못하고 밖에서 부인을 쳐다보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보니까 나하고 눈이 딱 마주치고 운전수는 내가 온 것도 몰라요. 그 사이에 그냥 갑자기 이 회장 얼굴 앞에다가 그냥 슬리퍼를 탁 꺼내가지고 얼굴 앞에 탁 들이댔어요. 운전수는 깜짝 놀랐죠. 아니 자기 뒤통수에서 슬리퍼가 나타나니까 깜짝 놀랐을 거 아니에요? 방어할 시간이 없어 그렇잖아요. 근데 이 회장이 딱 보고 있는데 뭐 끄집어낼 수 없고 뭐라 하니까 이 회장이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야. 회장이 야 쟤 내보내라 이러면 내보내지만 이 회장이 싫지 않다는데 어떻게 나가라고 그래. 그 운전수는 당황해가지고 구경만 하는 거야. 그래서 신뢰하는 이 회장 얼굴에 다 탁 갖다 들이대니까 얼굴 앞에 다 탁 들이대니까 이거는 우리 이번에 갔던 장소 여기 기둥이 보이죠. 여기 이번에 가서 이 천막 있던 자리 요새 천막을 한번 쳐봤지. 이번에 올라갔죠. 여기 있네. 허경영 천막터 이렇게 돼 있죠. 이제 외국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앞으로 영어로도 해놔야 돼. 하나 가지고 그래가지고 딱 들이대니까 이 회장이 나보고 하는 소리가 내가 이 회장님한테 뭐라고 했냐면 나는 학생인데 나한테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줄 수 없냐고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내가 딱 그랬어요. 그래 왜 그래? 내가 빨리 팔아야 공부를 할 수 있다고 학교 간다고 하니까 내 눈을 딱 보더니 인상을 팍 써요. 이 회장이 잘 웃는 사람이 아니야. 날카로워요. 인상을 탁 쓰더니 내 손을 탁 잡는데 굉장히 힘이 좋아요. 삐쩍 마른 사람이 그래가지고 딱 잡더니 여보 오늘 행사 안 가기로 하고 야 너 차 집어넣어라. 김기사 차 집어넣어. 딱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경찰서로 가는 줄 알았어요. 아니 말도요. 뭐 이렇게 웃으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차 집어넣어.
여보 오늘 가는 거 없던 일로 해 내려와. 집사람이 남자 말 한마디에 옛날에는 뭐 가타부타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옷 잘 차려입고 고무신 신다가 졸지에 저리 끌려 나오니까 입이 이만큼 나와 아무래도 기분이 안 좋겠죠. 그런데 방에 와서 안방에 와서 얌전히 앉아 있어요. 그게 인제 배운 사람들이야. 신랑이 뭐야 하니까 신랑 옆에 딱 앉아가지고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혜정이 식모를 부르더라고요. 식모가 3명이 와요. 그 중에 나이 제일 많은 할머니는 두부 만드는 할머니야. 그 다음에 젊은 식모는 청소하는 식모야. 가운데 식모는 밥하는 식모야. 3명이 딱 와가지고 회장이 그러니까 가서 밥상을 너 어서 빨리 차려고 와라 하고 숨 넘어가겠다. 말도 아주 짤막해요. 그래가지고 밥상을 차려오는데 그게 밥 먹고 나서 아들 하자고 해가지고 내가 아들 못하겠다 그러고 나오려고 하다가 붙들린 거야. 나는 그렇게 하늘에서 백궁에서 올 때부터 내 백궁의 밑에 있는 애들이 프로그램을 그렇게 만들어놨어. 왜? 신인이 지상에 가서 지상의 문화를 배워야 되니까. 그리고 인류를 구하는 성군이 되려면 고생을 해야 되니까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은 걸 내가 봤나? 그래 안 그래? 걔네들이 보내준 대로 내가 와서 일정대로 움직이는 거 아니야. 그 천사들이 나는 천사를 무한대로 움직일 수 있지만 걔네들이 프로그램에 해놓은 거는 내가 자세히 알 필요가 있나? 없나? 와 있으면 처음에 내가 지시한 대로 그대로 다 걔들이 구체적인 걸 걔들이 해놓은 거야. 몇 년도에 이 회장을 만나라. 몇 년 뒤에 대통령을 만나 이런 거 있지 않아요. 걔네들이 내가 가는 길 리얼하게 만들어 놓아.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스케줄대로 움직이는 거야. 내가 여기 올 때 여러분들이 저기서부터 스케줄을 만들어줘? 안 만들어줘요. 맞지만 내가 저 양반이 나와서 연설해라 이런 말을 한 적 없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이게 밑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서 탁탁 만들어줘요. 나 마찬가지야. 여기서 하는 고생은 위에서 지구의 문화를 썩 답습 받아야 돼. 밑바닥에서부터 완전 답습해가지고 세상에 내가 말을 하면 온 세상 사람과 통하게 해라. 알겠죠? 하늘은 한 차의 오차 없이 백궁에서 설정해 놓은 대로 역사는 가고 있답니다. 지금은 여명이라서 어두워 보이지만 찬란한 태양이 뜨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천년 태평 신대를 맞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시냐고요? 허경영 신이님 아버지의 허남건은 만석군으로 부자였으며 LG 그룹을 설립, 자금을 댔다고 한다. 하지만 소작군에게 1만여 마지기의 땅을 무상으로 나눠준 것 때문에 다른 지주들에게 사상병으로 고발당해 한국전쟁 발발 3일 전 1950년 6월 22일 서대문 형무소에서 사형당했다고 합니다. 어머니 조계식은 허경영을 임신한 몸으로 남편의 면회를 위해 중량교 다리 및 가만히 움막에서 기거하고 있었으며 당시 겨울이라 얻은 산후병으로 3년 만에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농가에서 주는 방과 잠자리를 거절하고 남편을 살리기 위해 촛불을 켜놓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죽기 직전 허경영을 지리산 지수마을에 데려다 놓았습니다. 이후 허경영은 지수초등학교 38기 졸업생이 되었습니다. 허경영이란 이름은 아버지가 옥중에서 유언으로 지은 이름으로
자라서 꼭 남북 통일을 이루고 서울을 세계의 중심이 되게 해서 가난한 국민들을 구하게 하라는 뜻이 담긴 허락할 허 서울경 편안할 영이라고 합니다. 어머니는 1살 때부터 몸이 너무 아파서 젖을 먹일 수가 없는 중환자였고 마을 사람들이 가만히 움막에서 겨울에 허경영을 낳다가 얻은 변명을 막연히 산후병으로만 알았지만 혹시 전염이 되지 않을까 해서 허경영을 어머니 옆에 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허경영은 마을 사람들의 젖을 얻어먹고 자랐습니다. 3살 때 어머니의 상여가 나갈 때 동네 아주머니들이 허경영을 보고 너네 엄마 꽃가마 타고 서울 간다는 말을 할 때 허경영은 그것을 믿고 춤을 추면서 아이들에게 자랑을 했고 그때 온 동네 사람들이 울먹였다고 합니다. 그때 허경영은 어머니의 죽음을 알지 못한 채 떠나 보냈습니다. 시골의 친척 멀되는 농부의 양아들로 자라는 허경영은 초등학교 시절 새벽 4시부터 6년간 서당을 다녀 주역 등 30여 권의 한문 서적과 사서 삼경 등 유교 서적 등을 모두 배웠으며 국민학교 졸업 때는 모두 중학교를 갔는데 머슴살이를 하느라 허경영만 중학교를 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7살 때 기이한 만남이 있었다. 어느 날 오후 늦게 집에 소주를 끓이던 중 지리산에서 경주시 불국사 쪽으로 가는 길에 들렸다는 한 늙은 탁할 스님이 집으로 찾아와 시주를 청하자 시주했더니 스님이 너는 이 집 아이가 아니구나 하기에 허경영이 스님은 그것을 어떻게 하십니까 했더니 심부름을 온 사람은 속히 들어가야 하는 법 너의 부모님은 너를 이 세상에 데려다 주면 곧바로 떠나야 하는 거야 하고 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십니까 했더니 그것은 내 얼굴에 쓰여 있느니라. 너는 지금부터 열심히 한문을 배워야 한다. 그리고 너는 14살이 되면 지리산의 정기를 다 받게 될 터이니 그때는 서울로 가서 삼가산의 정기를 받은 뒤 점차 공부를 해서 남북통일을 이루는 정치 지도자가 될 것이며 푸른 대문의 열쇠를 4개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스님은 새삼 강조하듯이 내 부모님의 함자가 무엇인고라며 질문을 하자 허경영은 아버지 조남은 허락할 허 남쪽남 권세권이며 어머니의 조남은 나라조 개수나무계 심을식입니다. 라고 하자 그 스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래 훌륭한 선물을 주는 사람은 그 대가를 바라지 않고 일찍 떠나는 법이란다. 공자와 석가를 낳은 어머니도 모두 일찍 떠나셨느니라. 그래야 더욱 큰 고통 속에서 강한 열매가 되는 거란다. 또한 가난한 음지의 젊은 시절을 보아야 할 고통받고 가난한 사람들의 가슴을 감동시킬 수 있게 된단다. 내 아버지 어머니의 이름을 합쳐보니 허난권 조계식은 남쪽 나라의 권세에 월계나무를 심는 것을 허락한다고 되어 있으니 한 사람의 인물을 이 땅에 심어놓고 급히 떠나야 하는 이름이란다 라고 말했다. 7살 때 나무하고 풀 뜯고 소 먹이고 군불 떼고 겨울에는 소주 끓이고 농사일을 도우며 온갖 머슴을 하는 일을 다 하면서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던 허경영은 스님의 말을 듣고 한문을 배우러 서당에 다니기 시작했다. 그래서 주역 등 30여 권의 한문책을 배워 이미 유학을 거의 끝냈다. 서울로 올라오기 전 이미 20리의 길을 걸어 중학교를 통학하는 그 마을로
초등학교 동기생 100여 명은 날마다 예쁜 교복을 입고 때를 지어 논두덩 길을 걸어 중학교를 통간다. 하지만 허경영은 항상 새벽 일찍 밭 언덕의 논두덩에서 풀을 매며 이슬을 흠뻑 맞은 채 다 떨어진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을 보이자 안타까움을 느끼고 하루는 친구들이 돈을 모아 서울에 올라가 공부할 것을 종용하며 손에 들고 있는 낫과 지게를 뺏고 대신 신문지에 싼 돈을 건네 일화가 있다. 하지만 허경영은 일손이 부족한 양아버지가 걱정이 되어 쉽게 떠나지 못했다. 그러던 허경영은 탁발 승려의 말대로 초등학교에 졸업하면서 서울로 반드시 가야 한다고 생각해서 15살에 서울로 올라온다. 서울에 도착해 처음에 남대문 시장을 지하도 입구에서 구두를 닦으며 무허가 합숙소에서 협성 고등공민학교라는 야간 중학교를 다녔는데 밤이면 담배 연기 때문에 공부를 할 수 없어 결국 수유리 화계사로 찾아가 주지인 승산 이행원 주지 스님의 양아들이 되었다. 그곳에는 동국대학교, 불교대학교 승려 200여 명의 섭립회라는 기숙사가 있었기에 승려가 250여 명 되는 대가족이었는데 허경영 그곳에서 하루에 1000여 명분 밥 짓는 일을 하면서 야간에 광화문에 있는 야간 고등공민학교를 졸업한다. 그때 허경영은 이미 초등학교 때 유교의 종용사상을 배운 뒤 이어 그 절에서 불교의 팔만대장경과 불교의 중도사상을 3년간 배웠다. 초등학교 때 배운 한문 지식으로 팔만대장경을 쉽게 배울 수 있었다고 한다. 그러다가 고등학교 과정인 협성 산업전수학교에 들어갔다. 너무나 절에 일이 많아 고등학교 공부가 어렵게 되자 허경영은 어떤 승려의 안내로 광화문에 있는 학교에서 가까운 세검정의 작은 암자를 소개받아 그곳으로 떠난다. 세검정 암자에서 책가방 한 개와 전부인 허경영은 산을 올라가는 데 5명의 아주머니가 해저녁에 산에서 내려오기에 여기 청룡사라는 암자가 어디 있느냐며 길을 물었더니 그 아주머니들이 학생이 왜 해저녁에 절을 찾느냐며 대묻다가 있을 곳이 없어서 절에 가서 낮에 일을 해주고 밤에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라고 했더니 자기들은 삼각산 제일기도원에서 기도하고 내려오는 길이라면서 광화문에 있는 내수동 교회의 목사님한테 가면 공부할 수 있다며 허경영을 그 교회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허경영은 내수동 교회의 홍금성 목사의 양아들이 되어 야간 고등학교를 다니는 2년간 교회를 다니며 성경을 배우며 주일반을 맡아 가르쳤습니다. 교회의 재정이 어려워서 허경영은 목사님이 소개하는 교인이 경영하는 서울역의 동양당이라는 금반지를 만들어 수출하는 공장에 다니게 되었는데 신지와 금을 녹여 24kg, 18kg, 24K 금을 녹여 24K, 18K 등을 만드는 것을 담당했는데 금과 신주를 끓일 때 하면 밀가루 같은 청산가루를 넣는데 그 일만 2년을 하다 보니 매일 청산가루 때문에 코피를 흘려 했다고 한다. 맹장이 터져 복양요원에 걸렸었다. 병원에서도 포기했지만 기적적으로 살아났다. 이외에도 월남에 파병되었을 때 수류탄 안전핀이 허경영도 모르게 내관이 터져 죽을 뻔했으나 살아나거나 솔방울을 주우러 갔다가 나무에서 떨어져 의식을 잃었으나 옷이 나무에 걸려 있었거나 영화 엑스트라로 출연했다가 폭발사고로 10m가량 붕 떴다 추락하는 등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긴다.
고3 시절 학비 마련을 위해 청량리 위생병원 현재 3육소의 병원에서 한 번에 3,000원씩 받으며 매혈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세 번째 매혈한 후 잔디밭에서 의식을 잃고 혼수 상태가 되었다가 깨어났습니다. 여기 이게 맵고요. 학업과 건강 문제로 고3이 되던 19세 때 세 번째 양아버지가 되는 목사의 집을 나와 홍제동의 안산 꼭대기의 달동네인 판자촌 위쪽 산축더 산중턱 약수터 옆에 2인용 군용 텐트를 하나 쳐놓고 그곳에서 고등학교 3학년 과정을 다녔습니다. 광화문의 야간 고등학교가 끝나면 걸어서 홍제동 무학산까지 오면서 도중에 길거리에서 호떡 2개를 사서 텐트에 도착해 저녁으로 1개를 먹고 나머지 1개는 아침 식사용으로 먹었습니다. 군용 텐트에서 볼펜 향상을 나가고 내복이 없다 보니 교복 속에 신문지를 감고 학교에 나갔다가 체육시간에 학생들에게 발각되어 망신을 당하기도 했다. 그런데 신문지를 몸에 감고 지나면 겨울에 절대 옷에 이가 생기지 않았다. 텐트에 노루가 들어오고 들쥐가 들어와 코를 물어 다친 일이 수많은 일화가 있었다. 눈보라가 치는 날 얼굴에 눈이 떨어져서 깨어보니 천막이 어디론가 날아가 버렸다. 그래서 밤중에 천막을 찾으러 돌아다니다가 그만 바위 언덕에서 아래에 있는 판잣집에 화장실로 미끄러져 떨어져 오른쪽 다리가 부러져 한 달 동안 달동네 사람들이 준 라면 등을 먹으며 다리 깁스를 한 채 다리가 나을 때까지 기다렸다. 그러다가 다리가 낫게 되자 판저촌 사람 중에서 실내용 샌들을 가니 부업으로 만드는 집이 있었는데 그 주인이 10켤레를 주면서 그것을 팔아서 학교에 다시 들어가라고 한다. 실내용 쓰레빠를 신을 만한 고급 동네인 장충동에 갔는데 고급 주택 때문이 열리며 어떤 남자가 당시 처음 보는 외국제 고급 자동차를 타고 나오려고 했다. 허경영은 이 슬리퍼를 다 팔아서 학교를 갈 수 있으니 공부할 시간을 좀 주십시오 라며 슬리퍼를 내밀었다. 그 남자는 허경영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더니 허경영의 손을 잡고 집으로 들어가 양아들이 되어줄 것을 부탁했는데 그 인물이 삼성그룹 이병철 회장님이었습니다. 그 이병철 회장이 비공식적 라인으로 허경영을 박정희 대통령의 비밀 정책부장 역으로 소개해주고 20살 허경영은 1969년부터 1979년 박정희 대통령 사망 전까지 10년간 비밀 보좌를 했다고 합니다. 했습니다. 유명한 에피소드로는 서울대, 사범대 교수가 IQ를 검사해 430이 나온 일이 있다. 1971년 입대해서 2년 뒤에 1973년 박정희 전 대통령 심부름으로 베트남 전쟁에서도 참전했는데 죽을 뻔했습니다. 베트남 나짱 지역에 있는 부사단에 철수하기 위해 시작할 때인 그때 적군의 마지막 공세가 심했다. 그래서 하려고 나짱 암난공항에서 보잉 747기로 뜨려고 하는데 챙겨온 점이 너무 무거워서 못 뜨렸다. 적군이 막 쳐들어오는데 상황이라 비행기도 못 타려고 죽는가 싶었다. 2시간 동안 비행기 연료를 다 빼버리니까 그래서야 비행기가 이륙에 성공해 안 죽고 경기도 양주시 장에 있는 하늘궁에 전무후무한 기상천외의 백궁소원석이 들어섰다. 인류를 위해 마련한 이 불멸의 소원석은 어떻게 하여 조성됐으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에 세인의 관심을 끈다. 하늘궁에 거처하는 본자의 말에 따르면 백궁석 소원석은 UFO 비행 접시로 운반돼 동남아와 가까운 태평양 바다 속에 3년 3개월간 숨겨져 있다 동원된 300명의 잠수부에 의해 끌려 올려졌으며 세관을 거치는 등 우여곡절 끝에 국내로 반입됐다.
백궁석은 2022년 5월 25일 오후 5시경 비가 오는 가운데 국내에서 제작된 기단석과 함께 기술진에 의해 예정된 수순에 따라 정상적으로 설치가 됐다. 예사로운 돌이 아닌 백궁석이 지구에 도착하기까지의 과정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아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본자가의 비밀에 붙이고 있는 분명 이유가 있을 것 같다. 지구인이 눈높이에 맞추다 보니 지금으로선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백궁석을 짠물에 잠기게 하려면 우리나라의 연근해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멀리 떨어진 외진 태평양을 택한 이유는 뭘까? 우리나라는 저인망식의 어선이 많아 쉽게 노출될 것이기 때문에 어선들이 거의 드나들지 않는 지역을 택할 수밖에. 백궁석을 오랫동안 바다에 잠재웠던 것은 지구에서 잘 적응해야 자외선을 견딜 수 있고 그렇게 해야만이 변질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구에 생성된 이후 최초로 단입된 백궁소원석.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라서 말만 들어도 가슴이 뭉클하고 벅찰 것이다. 백궁소원석을 줄여 백궁석이라고 한다. 백궁소원석은 백궁에서 온 돌로서 소원의 대상이라 하며 그렇게 부른다. 백궁은 도대체 어디에 위치할까? 시공을 초월한 이데아의 세계이자 천국인 백궁은 선택된 자만이 갈 수 있으며 지구로부터 120억 광년이나 떨어진 거리에 있다 합니다. 문제는 외계의 백궁이 있고 백궁석에 그곳에서 왔다는 데 대해 사람들이 도무지 믿으려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렇지만 시간이 거듭되고 백궁석이 화제가 되면서 수치 등에 대해 궁금해하는 사람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본자의 유튜브를 시청한 사람이면 알 수 있겠으나 대부분의 사람은 잘 모른다. 이해를 돕기 위해 이 재원을 나열해 봅니다. 넓이가 5.5m인 백궁석의 높이는 3.3m이고 무게는 3.3톤입니다. 숫자 33은 획수이기도 합니다. 허경영의 이름의 획수입니다. 그러고 보면 백궁석의 바다에 있었던 기간이 3년 3개월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백궁석을 받쳐주고 있다는 5단으로 된 기단석을 살펴봅니다. 기단석은 백궁석의 계층을 상징합니다. 1단은 1백궁, 2단은 2백궁, 3단은 3백궁, 4단은 4백궁, 5단은 5백궁으로 나타내며 2단과 4단에 각각 한글로 된 글자가 새겨져 있다. 2단에는 백궁소원석은 백궁천국에서 왔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4단에는 한울궁 백궁소원시라고 적혀있고 백궁소원은 어떤 돌일까?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했으니 한울궁을 찾아 백궁석을 자세히 살펴보면 많은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수석계에서 보던 문양석, 산수경석과 비교가 되는 백궁석은 군데마다 오철로 된 부분이 있고 채색이 기하학적이어서 종합예술품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왕관을 쓰고 있는 모습에 허경영의 모습이 있는가 하면 아기의 탄생과 이를 지켜보는 부모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폭포수와 같은 시원한 물줄기가 있는가 하면 세 개의 봉우리가 마치 천부경에서 말하는 천지인 그리고 인을 아우르고 있어 의미가 깊습니다. 백궁석에도 백궁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백궁석의 뒷면 Y자로 표시해 위가 백궁이라고 합니다. 빛과 보석 덩어리라 할 수 있는 백궁석은 상징할 것이 많고 무늬마저 특이하여 경이롭기 그지없습니다. 백궁석을 눕혀 누웠을 때만 마치 여러 개의 합판을 쌓는 것처럼 보여 인위적인 조형물을 연상하게 됩니다. 신면을 흉내하듯 내듯 소원석은 요모조모 갈아다 둡니다.
화목에 술을 놓은 것처럼 곡선과 포물선이 파도 마냥 어우러져 그대야말로 장관입니다. 백궁석이 말해주듯 우주에서 지구에 돌이 반입된 것은 흔한 일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인류가 마주해온 돌을 음미해본다. 인류는 지구에 인류가 출현할 때부터 돌을 신앙 내지 외경 대상으로 신성시해왔다. 선사시대만 해도 알려진 바와 같이 정령 신앙이 횡행했다. 백궁석은 신앙의 상징인 석탑의 성격을 띄었다고 할 수가 있다. 하늘궁은 석탑은 백궁소원석이다. 백궁소원석의 앞과 뒤를 보면 인류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백궁소원석은 백궁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백궁석은 알면 할수록 신비감을 자아냅니다. 돌이 가지고 있다는 에너지 때문입니다. 백궁이 아니면 이런 작품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신령스러운 백궁소원석 앞에서 정중히 빌면 돌에서 나오는 우주 에너지의 영향을 받아 소원하는 바가 다 이루어질 것은 생각이 문득 듭니다. 백궁의 정거장이라고 불리는 하늘궁, 이곳에 백궁소원석의 설치함을 따라 하늘궁이 본격적으로 백궁과 소통할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신령스러운 백궁소원석 앞에서 정중히 빌면 모든 소원이 다 이루어집니다. 이제부터 인류는 백궁에 갈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에 지렛대가 백궁소원석입니다. 인류는 오랫동안 머나먼 우주공간에서 떨어진 별똥벌이란 운석을 많이 접해왔습니다. 운석은 끊임없이 떨어지고 지구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궁석은 백궁에서 건네진 것이고 보면 운석과 사뭇 결이 다릅니다. 운석의 값어치는 그의 10배, 40배입니다. 백궁석의 손을 보인 이상 존재는 언젠가 인류의 화두로 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돌의 성분 분석을 위해 전문가의 감정에 따를 수가 있습니다. 아니라 여기 앉아서 공부하는 거. 그것을 하신가 봐. 인류의 비불이 될 백궁소원석 앞에서 소원을 빌면 모든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백궁석 소원석 옆에는 허경영 신님 홍제동 천막이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지인들이 이렇게 설치해 놓고 지금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하시네 배는 쪽으로 가져왔다고? 아까 방금 보고 왔어요. 하늘궁에서 신인님한테 어느 분이 전달했어요. 경기도 양주시 장흥에 있습니다. 경기도 양주시 장흥에 있는 하늘궁의 전무후무한 기상천외의 백궁소원석이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인류를 위해 마련한 이 불멸의 소원석은 무엇이든 백궁소원석에 오셔서 소원을 빌면 어떤 소원든지 다 이루어지는 백궁소원석입니다. 내일 가지고 와야지. 하늘궁 백궁소원석. 백궁소원석은 백궁천국에서 내려왔습니다. 담요하고 예사로운 놀이 아닌 백궁석이 지구에 도착까지의 과정은 우리 애기 안고 백궁석을 찬물에 잠기게 하려면 우리나라의 연근해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멀리 떨어진 외진 태평양을 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나라는 저인망 어선이 많이 노출될 것이기 때문에 어선들이 거의 흔하들지 않는 지역을 택할 수밖에 없었고, 백궁석을 오랫동안 바다에 잠재웠던 것은 지구에 잘 적응해야 자외선을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변질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삶의 본 것입니다. 지구가 생성된 이후 최초에 반입된 백궁소원석, 호기심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말만 들어도 우리는 가슴이 뭉클해지는 백궁소원석. 백궁소원석을 줄여 백궁석이라고도 합니다.